눈이 좀 심하게 찌그러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지방주머니가 또 탄력도 거기다 세 번째로는 눈꺼풀 올림 근육도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악화되게 되면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간 거예요. 눈두덩이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어려지는 시간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제가 최근에 TV를 보는데 구본순 배우님이 눈두덩이가 축 처지셔서 필러를 제거했다는 영상을 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네, 저도 짧게 밈으로만 봤는데요.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 구본숙님을 영상에서 봤을 때 눈 위에 라인이 좀 이렇게 많이 꺼지면서 무거워 보인다, 눈이 많이 처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필러를 맞았다라고 저는 잘 파악은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번 영상을 보면서 눈이 좀 심하게 찌그러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거는 영상을 찍기 좀 쉽지 않은 제 얼굴이 되셨구나라고 보고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녹이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안도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런 눈두덩이에 필러를 왜 넣는 거죠? 보통 우리가 시쳇말로 꺼적눈이라고 하죠. 꺼적눈.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간 거예요. 윗눈꺼풀 있는데 그 부분에도 이제 지방이 있잖아요. 근데 지방이 이쪽 부분에 또 많이 꺼집니다. 그래서 지방 주머니가 수축이 되면서 또 탄력도 떨어지죠. 콜라겐 탄력이 떨어지고 거기다 세 번째로는 눈꺼풀 올림 근육도 수축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왜 오후가 되면 눈이 이렇게 졸리신 분 있죠.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악화되게 되면 여기가 동굴처럼 쑥 꺼지게 돼서 마치 독수리 눈을 보는 듯한 피곤하고 되게 수척해 보이고 아파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지적을 받았다 이런 경우엔 그게 바로 비수처럼 꽂혀서 컴플렉스가 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중에 이동욱 배우님 있으시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조금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도 눈꺼풀 위에 부분이 좀 꺼지셨는데 상대적으로 이분은 20대에 비해서 최근에 오히려 더 탈팸이나 섹시미, 병양미 뭐 이런 얘기를 거론하면서 이쪽 부분에 꺼지면서 이제 쌍꺼풀이 약간 들어간 라인이 서구적인 그런 이목구비와 되게 절묘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굳이 그게 트레이드 마커가 됐으니까 거기 절대 필러를 맞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가 꺼지는 거를 좋아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그래도 좀 통통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나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게 고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드라마틱한 어떤 시술을 고려를 하시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쪽 부분에 볼륨을 제대로 넣어줄 수 있는 거는 눈 위에 넣는 필러, 눈두덩이 필러라고 하죠. 그 필러밖에는 지금 사용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러를 맞고 결과가 좋으신 분들도 물론 더 많으시죠. 근데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구본숙님처럼 눈두덩이 부분에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흘러내려서 눈을 덮어요. 그래서 눈을 최대한 떴는데 이렇게밖에 안 떠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전에 저희 병원의 직원이었는데 이전에 일했던 병원에서 눈두덩이에 국산 필러를 맞으셨대요. 맞았는데 그게 결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눈을 감으면 여기에 진주알이 5개나 박혀 있습니다. 딱딱하게 만져줘서 제가 여러 번 그걸 히알라아제라고 해서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놓고 녹여보려고 고주파도 해보고 되게 여러 가지 시술을 했었는데 치료가 잘 안 됐던 경험이 있어요. 좀 가슴 아프죠. 우리 직원이 예전에 무료 시술을 데모로 한번 받았는데 눈이 그렇게 돼버려서 저도 상당히 가슴 아팠어요. 근데 그거는 결절이 되면 눈두덩이는 절개해서 연달아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운 글씨처럼 남아버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건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눈두덩이 필러는 시술을 지향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좋으면 좋지만 안 좋아지면 그거의 수습이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한 눈두덩이 필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 눈두덩이에는 필러를 절대 맞으면 안 되나요? 절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가 필요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충분히 많으실 테니까. 하지만 저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시술인 만큼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해도 저는 1년에 한 번이나 할까 말까 한데요,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고객분이 1cc 넣고 싶다 그러면 저는 한 0.2cc 정도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겠죠. 욕심을 좀 낮춰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적어도 지방층에만 좀 넣어주면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나중에 무거워져서 이 부분이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눈두덩이에는 필러보다는 좀 더 결절이 되지 않거나 흘러내리지 않는 성분, 이런 부분을 좀 사용을 해보면 좋은데,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히알루론산을 베이스로 하는 물광주사라는 성분이고요. 두 번째는 PD알렌이라는 성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쥬란 힐러인데, 아이 전용 제품인 리쥬란 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여기에다가 좀 이렇게 밀도 있게 다른 부분에 넣는 것보다 좀 더 촘촘하게 깔아 넣어서 이쪽 부분에 좀 두께감을 좀 강화시키거나 좀 더 이제 수분감이나 이런 걸 좀 재생을 시키는 그런 치료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흘러내려온다라는 거는 여기 눈꺼풀 올림근이죠. 그 근육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에 보통은 수년이 지나서 눈두덩이 필러를 맞고 직후에는 괜찮았는데 이 근육이 위약화되면서 수년 후에 이게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눈두덩이 근육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경우는 저는 이마에 주름이 생기니까 여기다 손을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에 힘을 줘서 이렇게 눈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손 없이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자꾸 주름이 생기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고 이런 운동을 집에서 해보시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좀 더 짧은 기간에 패스트 트랙으로 좀 더 이 부분을 짧은 시간에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병원은 이브 시너지라는 EMS 장비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전두 근육도 같이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눈꺼풀 근육도 이렇게 같이 강화를 해줘서 눈이 훨씬 더 눈매가 선명해지고 눈꺼풀이 되게 탄탄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가령 눈두덩이 필러를 맞았다고 할지어도 이렇게 약화되면서 눈두덩이 필러가 흘러내리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이브 시너지로 이제 눈두덩이 근육에 강화시키는 거는 저는 적어도 10번 정도 시술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집에서도 계속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부분에 눈썹 위에 부분에다가 조금 힘을 주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직접 넣는 건 좀 위험하고 눈썹 바로 위에 이쪽 부분에 아치 부분에다가 엘란세라는 제품을 조금 넣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엘란세 같은 경우는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고 이동하지 않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한번 넣으면 2년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아주 소량으로 이렇게 깔아 넣으면 이 부분이 강하게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눈이 떨어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 시술도 있고, 그 외에도 여기 이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두근까지 끌어올리는 실 리프팅을 사용을 해서 눈썹 부분을 좀 강화를 시키는 치료도 있어요. 근데 원장님, 이거는 눈썹이 올라가는 거지 눈두덩이가 꺼진 게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물광주사나 리쥬란 아이 이런 걸로 이쪽 부분에 좀 깔아 넣어주시면, 요즘에는 물광주사도 한 달만 가고 이런 거보다 좀 더 유지가 되는 물광주사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광주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신 원장님한테 받으면 결절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경험상 주베룩이나 레디어스나 엘란세나 이런 폴리머, 고분자 합성 물질들, 이런 물질들은 여기에다 깔면 비교적 결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맞지 않으시는 게 안전할 걸로 보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눈 주변을 좀 강화를 하고 히알루론산으로 물광주사나 이런 좀 좋은 성분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꺼짐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분들을 토대로 설명드리면 눈두덩이에 지방 이식한 분들도 꽤나 많이 봤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생착이 되셨던 분들도 제가 좀 많이 봤었고, 눈두덩이 필러도 너무 과량 넣지 않고 아주 소량 넣었을 때 또 잘 유지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안고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라서 그것까지는 이제 제가 해라 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본인이 감당하고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눈매 교정술이라든지 눈썹 파 절개해서 이쪽 부분에 거상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하시면서 지방 이식도 하고 이제 수술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봤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미지가 많이 변하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그런 컨셉은 아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수술적인 방법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눈두덩이 필러 절대 하지 마라 라는 내용으로 좀 컨텐츠를 즉흥적으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눈두덩이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꺼질 때까지 방치하는 것보다는 꺼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때 미리 선제적으로 시술을 하는 게 항상 현명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는 동안 멘토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